자, 그 중에서 국민연금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가장 많이 늘린 종목도 반도체, 가장 많이 줄인 종목도 반도체입니다. 국민연금의 1분기 매매 현황이 발표되었습니다. 대부분 연기금이 LG에너지솔루션을 크게 담았다라는 얘기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성격이 강하다 보니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 2위인 LG에너지솔루션을 담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을 국민연금이 많이 담았다, 이런 내용보다는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매매 동향, 매매 성격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 물론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욕도 많이 먹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손이고 정보력도 당연히 개인보다는 뛰어납니다. 자, 따라서 오늘은 국민연금이 1분기에 어떤 종목을 줄이고 또 어떤 종목을 늘렸는지, 신규 매수한 종목은 무엇이고, 자, 그 중에서 국민연금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연금의 지분 공시,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줄였는지, 그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또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매 분기마다 이 컨텐츠를 하고 있긴 한데 반복적으로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장사들의 지분 공시 같은 경우에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라는 타이틀로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투자자라도 해당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들고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상장사의 지분을 5% 이상 들고 있다? 기관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단순 투자 목적의 전문 투자자, 특례 적용 전문 투자자 두 부류로 나뉩니다. 단순 투자 목적의 전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운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지분 공시는 신규 보고가 있고 변동 보고가 있는데요. 신규 보고 같은 경우에는 5%를 넘기면은 새롭게 보고한다 라고 해서 신규 보고입니다. 보고 의무사항이 발생하고 나서 5영업일 안에 무조건 해야 돼요. 자, 그런데 5%를 넘기고 1%포인트씩 추가적으로 변동한다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변동 보고를 냅니다. 근데 이러한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종목을 매매를 하겠죠. 자, 그래서 편의를 좀 봐줍니다. 변동 보고 같은 경우에는 한 달치를 몰아서 그 다음 달 10일 안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 특례 적용 전문 투자자,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을 들 수가 있는데요. 특례를 적용한다. 어디에 적용하느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신규 보고, 변동 보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한꺼번에 몰아서 합니다. 그것도 한 달치가 아니라 이 분기 단위로 몰아서 한다. 자, 그래서 전일 4월 5일이죠. 국민연금이 신규 보유하거나 아니면은 변동 보고한 그런 종목들의 내역이 한 분기치를 몰아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이 과연 어떤 종목을 줄이고 어떤 종목을 늘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확대한 종목, 축소한 종목들의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어제 총 98개 종목에 해당되는 지분 공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49 지분을 늘린 종목과 지분을 줄인 종목의 수가 똑같아요. 자, 근데 그 중에서 특히나 어떤 업종을 많이 줄이고 어떤 업종을 많이 늘렸는지, 자,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분을 가장 많이 확대한 종목은 반도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과 건자재예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죠. 일단 작년 기준으로 국내 조선 3사의 LNG 목표 수주량이 150% 이상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올해 1월에 EU 텍소노미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추가시켰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로는 힘들다, 불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죠. 여기에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가 덮치면서 유럽이 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량의 40% 정도를 의존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유럽이 천연가스 조달 측면에서 탈러시아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LNG를 해상 운송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LNG선 발주가 늘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 이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건자재 같은 경우에도
2018년을 저점으로 계속해서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대대적인 민간 중심의 아파트 공급 계획을 내세우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 건자재 기업들이 최근 주가가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의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의류 관련 주식들이 괜찮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세실업, 영업무역 이런 기업들 보면은 주가가 상당히 견조해요. 대표적인 리오프닝 주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지분을 축소한 그런 섹터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가 5개로 가장 많습니다. 지분 확대도 많은데 지분 축소도 많아요. 자, 두 번째, 금융이 있습니다. 자,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 2곳, 보험, 증권. 자, 이렇게 총 4곳입니다. 사실 금융주가 대표적인 금리 인상 수혜주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1분기까지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상승분을 선반영한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금융주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좀 끝물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좀 차익 실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계업종도 좀 많이 줄었고요. 2차전지와 수소 관련된 주식들도 좀 팔아치웠습니다. 이 부분은 업황이 안 좋다라기보다도 상대적인 투자 매력 관점에서 보시다시피 약간 좀 반대 성격에 있는 조선이나 건자재 이런 쪽을 늘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장 많이 늘린 종목도 반도체, 가장 많이 줄인 종목도 반도체입니다. 자, 왜 그런지 그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분을 늘린 반도체 종목, 지분을 줄인 반도체 종목 리스트를 적어놨습니다. 지분을 늘린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서키트, 인텍플러스, 이스페타시스, 심텍, PSK입니다. 이 기업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PSK를 제외하고는 다 반도체 후공정 관련 기업이고요. 그리고 장비를 만드는 인텍플러스를 제외하고는 반도체 PCB, 반도체 패키지 기판, 즉 반도체 패키지와 관련된 그러한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이 기판 쪽이 좋아진다. 공급 쇼티지가 발생한다. 라는 얘기를 종종 드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업들을 지분을 늘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지분을 축소한 종목들 살펴보면 테크윙, 테스나, KC텍, 하나머트리얼즈, DB하이텍 등입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후공정 비중이 적죠. KC텍이나 하나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전공정 관련 기업입니다. 그리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 파운드리 관련 기업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많이 늘린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특히나 그 중에서 이 패키지 기판이라든지 그런 부품과 관련된 기업이 많았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지난 1분기 5% 신규 보유한 종목 중에서 국민연금 매수가와 비슷하거나 현재 주가가 오히려 싼, 저렴한 그런 기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부터 태강까지 총 14개 종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주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기준 주가고요. 옆에 매수가가 나와 있는데 이 매수가는 국민연금의 추정 매수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월부터 4월 5일까지 연기금의 매수 금액을 매수 수량으로 나눠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참고로 연기금 이꼬르 국민연금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연기금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개념이에요. 연기금에는 국민연금도 있고요. 행정공제, 우정사업본부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연기금의 매수 단가를 이 국민연금의 추정 매수 단가로 정했습니다. 옆에 여기 매수가 대비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주가가 국민연금의 매수가 대비 얼마나 낮은지 그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분기에 주식시장이 그다지 좋지 못했죠. 물론 3월 달엔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연초와 비교해 보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거의 한 10% 가까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역시 이 대부분의 종목에서 물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수익을 냈네요. 이 중에서 한 몇몇 기업들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쌍용 CNE입니다. 이 기업은 시멘트를 만드는 기업이죠. 자, 올해 1분기 컨센서스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2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흐름이 좋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유연탄 가격이
최근에 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시멘트의 주요 원재료가 유연탄이거든요. 이 유연탄을 떼워서 이 시멘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원가 부담이 가중되면서 1분기는 일단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하지만 최근에 기사를 보셨다면은 이 시멘트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 공급이 워낙 쇼티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가 인상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쌍용 C&E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 한앤코 PF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입니다. 인수를 하자마자 계속해서 시멘트 사업뿐만 아니라 환경 사업 부문을 확대를 했어요. 폐기물을 활용해서 이 시멘트의 제조 공정 원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환경 오염도 줄이면서 이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작업을 순탄히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기업이 아시다시피 배당주로 유명하죠. 국내에 상장돼 있는 몇 안 되는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업체입니다. 연간으로 배당 수익률을 환산하면 한 6% 정도 된다. 근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등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잘 안 움직입니다. 뭐 성신양해나 한일시멘트나 이런 기업이 한 10% 오를 때 한 2%에서 3%밖에 안 올라요. 단 반대로 급락할 때도 조금밖에 안 떨어진다. 아무튼 간에 좀 무거운 주식이지만 좀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다 라는 게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는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저가 메리트 차원에서 들어가지 않았나, 낙폭과대 차원에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 TV가 최고가가 24만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포츠 이벤트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이 방송이 많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이거든요. 베이징 올림픽은 지나갔지만 9월 아시안 게임, 그리고 11월, 12월 카타르 월드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저 충성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저당 지급하는 별풍선 단가, 이 부분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음은 더 네이처 홀딩스입니다. 이 기업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의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요즘 뭐 백화점이라든지 쇼핑몰 가면은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가도 어느 정도 있는 브랜드예요. 근데 여기가 상당히 잘 팔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중국 진출 모멘텀이 있어요. 지난 1월 중국 베이징에서 팝업 스토어를 5주간 운영을 했는데 한 100만 위안 정도 매출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뭐 사실 원화로 환산하면 2억 원밖에 안 돼서 큰 규모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큰 규모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현지 업체와 JV를 설립한 후에 중국 본격 진출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중국 진출이다, 만약에 성공을 하면은 대박이긴 하지만 리스크도 그만큼 많죠. 뭐 아시다시피 얼토당토한 이유로 막 우리나라 브랜드를 제재하는, 자, 그런 이벤트가 언제든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면 이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는 것이 한국 의류의 수입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HSD 엔진입니다. 선박 엔진을 만드는 업체예요.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게 이 선박 엔진을 만드는 업체가 현대중공업의 엔진사업부와 HSD 엔진 두 곳뿐입니다.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LNG 추진선 엔진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LNG선에 들어간 엔진이냐? 그건 아니고요. 원래 이 선박이 연료로 벙커시유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탄소 배출이 심하자 친환경 에너지원을 사용할 것을 여기저기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 대표적인 대안이 바로 LNG를 활용한 엔진이다. 그래서 LNG를 쓸 수 있는 그런 엔진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 친환경 관점에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시면은 올해 1분기 역시 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유입된 것은 이러한 트렌드를 좀 길게 반영을 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이 기업은요, 실적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만큼 주가도 드라마틱하게 변동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제 생각에는 약간 좀 공격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아세아 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매수가 대비 현재 주가가 무려 12%나 낮은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컨센서스가 없어요. 이 기업을 현재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엔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두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랐고요. 자, 그 다음엔 곡물 관련주, 최근에는 이 펄프, 종이 관련주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아세아 제지가 바로 종이 관련주죠. 근데 종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백판지, 그 다음에 골판지입니다. 아세아 제지 같은 경우에는 골판지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골판지가 아시다시피 이 택배 상자로 많이 쓰이죠. 자, 그래서 뭐 제지라고 하면 고리타분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름 이 전방 시장이 어느 정도 물량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산업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골판지의 원재료가 폐지입니다. 폐지. 최근에 이 폐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금 플랫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품 가격 상승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어떤 주식을 줄이고 어떤 주식을 늘렸는지, 그리고 국민연금이 신규 매수한 종목들을 관해서 살펴봤는데, 국민연금이 매매한 종목 무작정 사들이기보다는 방향성을 참고하시라. 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서 이 반도체 관련 주식 중에서 국민연금이 기판 관련주들 사들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작년 3분기부터 계속해서 이 기판 관련주들은 국민연금이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롱텀으로 보는 그런 주식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이 사들인 주식 같은 경우에는 투자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이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한 것인지, 자, 그런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표에서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 비고라고 해서 순매도 전환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자, 1분기 지분 공시 현황을 보면은 5% 신규 보유했다라고 밝혔지만은 최근에 수급을 감안하면은 최근에 이제 순매도세로 전환을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팔고 있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꼭 수급을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국민연금의 매매 현황은 투자 아이디어, 자, 이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얻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